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오늘은 또 2교시 한번 시작해야죠. 2교시,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2교시는 삼성전자의 다양한 소식들을 한 방에 한번 몰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용 반도체 강자 NXP죠. NXP. 이 NXP가 1년 사이에 주가가 2배 뛰었다. 2배로 확 뛴 거예요. 주가가. 현재 보니까 그 NXP 그 기업 가치가 이제 높아지면서 회사 매각에 다시 나설지도 주목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NXP는 퀄컴이 인수를 추진했었고요. 삼성전자의 인수 후보군으로 꼽히는 기업이었어요. 18일 업계에 따르니까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NXP 주가가 이달 들어서 벌써 200달러 안팎으로 한 100달러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증가해서 2배. 그 NXP는 지난해 초 주가가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달 말에는 211달러까지 막 치솟아요. 그러다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니까 그 NXP 주가가 이제 상승 곡선을 쭉 그리는 거죠. NXP는 그 2004년에 그 필립스 반도체 그 사업 부분에서 분사돼 가지고 설립된 그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래서 NXP는 테슬라랑 포드, 혼다, 뭐 토요타 등 그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 시장 조사업체 보니까 NXP는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2%를 해가지고 1위를 차지했어요. 1위. 독일의 인피니언이 한 10.2% 되네요. 근사하게. 그리고 일본의 르네사스가 한 8.3% 정도 3위를 하고 있습니다. NXP는 차량용 반도체 중 그 MCU의 강점이 뭐예요? MCU는 차량 내 전장 시스템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커트 시버스 그 NXP CEO가 우리는 장기적인 반도체 수요 동향이 고무돼 있다. 그래서 올해 내내 강력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업계는 그 반도체 호황기 속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대형 반도체 그런 업체들이 NXP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연초 3년 내에 M&A를 이제 할 것 같아요. M&A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NXP도 인수 대상으로 꼽혀요. 근데 삼성이 NXP를 인수해서 차량용 반도체 사업 분야도 강화한다는 그런 관측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이 NXP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수십조 원의 인수해요. 수십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수십조 원이 이제 금액이 들어가는데 경쟁 당국 심사를 고려해야 돼요. 또 실제 인수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죠. 그래서 퀄컴은 2016년에 NXP를 50조 원에 인수하려다가 중국 정부에서 불허로 해가지고 M&A가 불발됐어요. 중국에서 NO 해서 NO 안 돼 했더니 나가리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현재 NXP의 시가총액은 한 60조 원 정도 되고 인수가는 이보다 한 10% 이상 높게 형성된다는 걸 감안하면은 NXP 인수는 한 70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70조 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길어지니까 전기차가 이제 또 부상하잖아요. 그럼 차량용 반도체들의 기업 가치도 상승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NXP가 이제 매력적인 인수 후보군은 맞지만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또 깐깐해진 또 경쟁 당국의 규제 환경이 관건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삼성과 지금 TSMC가 이제 반도체 패키징으로 나온다는 패키징. 이 패키징으로 해가지고 그 다층 뭐 이종 접합에 놓고 이제 기술력으로 이제 진검 승부를 벌이고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삼성과 SK, 뭐 인텔, 뭐 TSMC 이런 주요 기업들이 이제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 칩 크기가 이제 작아지면서 이제 전자기기 기능이 이제 고도화됩니다. 고도화되고 속도를 올리거나 뭐 전력 효율을 막 극대화할 패키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국내 생태계 구축과 투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SK하이닉스는 세계적인 그 반도체 학술대회 2021 VLSI라고 있어요. VLSI. 여기 이제 포럼에서 회사의 고대역 폭 메모리 그 기술 로드맵을 밝혔고, 여기서 이제 이강욱 부사장이
현존하는 최신 기술인 그 HBM2E는 8단으로 쌓았지만은 향후 출시될 그 HBM3 제품은 16단 이상으로 인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HBM은 차세대 메모리 장치인데 각종 정보를 처리도 하고 전달도 해서 그 D램을 얇게 깎아요. 얇게 깎아가지고 실리콘 그 관통 전극을 활용해서 쌓아 올리는 장치다. 좀 약간 영어가 좀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그래서 CPU 바로 옆에 위치해가지고 이전보다 칩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대역폭이 수십 배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정보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까지 절약하는 겁니다. 전력도 절약하고. 삼전도 이제 이번 그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최시영 이번에 사장이 이번 VLSI 포럼에서 자사의 2.5D 패키징 기술 iCube 그 극자외선 EUV 공정을 도입한 칩을 이제 수직으로 쌓는 거야. 막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3D 패키징 기술 X큐브를 설명했어요. X큐브. X큐브를 소개를 했는데 그런 2.5D, 뭐 3D 뭐 패키징을 넘어서 두 가지 솔루션을 합친 3.5D 뭐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그 해외 칩 기업들이 그 패키징 기술 확보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 미국 인텔이 인전 보니까 그 시스템 온 칩이죠. 시스템 온 칩에서 각 영역을 타일처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결합하는 그런 패키징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이미 이 기술로 만든 레이크필드 프로세서가 삼성전자 노트북 PC에 인전 갤럭시북에 탑재된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파운드리 1등 우리 TSMC 여기는 또 일본의 패키징 연구개발 센터를 만들어서 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업체들마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은 기술 패키징 기술로 지금 서로 치열하게 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패키징은 각종 충격으로부터 칩을 보호하고요. 그 메인보드와 신호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그런 공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전자기기 제조사들은 칩 성능 개선하고 실장 면적 축소까지 가능한 그런 패키지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에 클라우드나 뭐 AI 시대 진입으로 인해서 데이터 폭증하고 전자기기 소형화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니까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이제 필요해진 거죠. 상당히 힘들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일례로 그러면 애플워치 6를 만든 애플은 그 애플리케이션 AP하고 메모리, 센서 등을 하나로 묶은 그 패키징 혁신을 시도해서 종전보다 면적을 한 37% 정도 이제 줄였고, 그 반도체 회사들은 이러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패키징 기술 차별화에 앞다퉈서 막 뛰어들고 막 이제 매출 증대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디바이스 크기 소형화로 인해 가지고 패키징하고 칩 쌓기, 스태킹 기술 수요가 막 증가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첨단 패키징 기법을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 기능 개선과 동시에 따라오는 발열 문제, 발열이 중요하겠죠. 이걸 극복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제 고급 기술을 적용할 때의 비용 증가, 이 비용이 또 문제야. 비용. 이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게 문제죠. 이런 산적한 과제들은 이제 칩 제조사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최시영 사장이 이 이중접합 패키징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공정에 필요한 소재 크기를 이제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키징 디자인 업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한 TSMC가 일본에 그 패키징 센터를 설립하면서 뭐 아사히나 히타치 등 20개 일본 회사와 협력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점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죠. 따라서 국내 대기업이 이제 패키징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은 그 국가 차원의 후공정, 그 생태계 육성도 동반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그 국내 후공정 업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인데다 첨단 패키징용 그 기판하고 소재 공급은 그 해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균형 잡힌 생태계 구축이 가장 급선무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들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현재 이렇다는 거예요. 현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패키징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번에 보니까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기술이 있어요. 세 번째 보면은 미 의회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 시 이제 세액공제 한 25% 적용을 검토받는지 안 받는지 아니면은 또 삼성전자가 더 수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25%의 세액공제를 제안해서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17일에 보니까 이제 이날 미국 양당 상원의원들은 미의회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제조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공론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론 와이든 상원 그 재무위원장하고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이제 공동 성명을 통해 가지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합리적이고 그 목표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최근에 미 상원은 반도체와 통신 장비 분야에서 생산 및 연구를 위해 가지고 한 52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한 20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떨어진 점을 우려해요. 그 미 산업계에서는 반도체와 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분야에서 미국 업체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한 1990년에는 한 37%였는데 지금 지난해는 12%까지 떨어졌죠. 여기에 미 상원의원들은 다른 나라들이 풍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설비를 해외로 이전토록 유도한다고 이제 그렇게 지적을 했죠. 그래가지고 론 와이든 위원장은 외국 정부가 미국 제조업을 해외로 계속 끌어들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는 미국 경제의 위험성을 증가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잃게 한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원의회의 제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인텔 등 미국 기업 외에도 글로벌 파운드리, 뭐 우리 업체들 있죠. TSMC하고 뭐 삼성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뭐 NXP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이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삼성도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21일 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단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가지고 한 20조 정도 투자안을 공개한 바 있고요. 하여튼 이렇기 때문에 삼성도 조만간 한번 받지 않겠느냐, 수혜를, 세액공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2교시는 다음 3교시 때 뵙도록 할게요.